여러분은 헬스를 왜 하시나요? 태평양같이 넓은 등판과 어깨, 두툼한 가슴팍, 튼실한 하체. 많은 남자분들이 이런 신체적 매력을 강화하기 위해 남들이 먹고 마실 때 벌크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사실 근육은 무작정 자주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쉬기만 해도 자라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먹구구식은 극초보자 시기가 지나자마자 효과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제대로 벌크업을 하고 싶다면 마구잡이로 운동해서는 안 되고 벌크업에 최적화된 운동 순서와 종목으로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헬스 초보자가 어떤 순서로 운동해야 빠르게 벌크업에 성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가장 효과적인 운동 종목들도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헬스장에 등록한 지 대략 3달이 안 된 초보자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순서대로만 운동하셔도 몸은 아주 빠르게 좋아질 겁니다. 헬스장에 도착해서 에너지가 충만한 운동 초반엔 먼저 등, 가슴 같은 대근육 운동부터 들어가는데요. 등 운동을 한다고 하면 등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당기는 동작을 위해 이두근, 코어 같은 협응근까지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큰 운동을 먼저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은 대근육 운동으로 이미 활성화된 어깨나 팔 운동을 이어서 진행해주면 시간을 훨씬 아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근 운동에 들어가는데 복근이 먼저 털리면 다른 상체 운동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체 운동이 마지막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스 초보자 루틴의 마지막은 하체 운동을 추천드리는데 상체 운동을 마친 이후에 남아있는 모든 에너지를 한꺼번에 쏟아붓기에는 하체 운동이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초보자 때는 운동 강도가 세지 않기 때문에 이걸 거의 매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여러분이 이미 헬스장도 몇 달 다녔고 기구 사용법도 익숙해졌으면 저렇게 하루에 모든 부위를 다 운동하는 무분할 루틴으로는 더 이상 몸이 발달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초보자 시기를 지나 본격적으로 몸을 키울 수 있는 중급자 단계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때는 보통 신체 각 부위를 2일이나 3일 나눠서 운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할이라고 부르죠. 하루에 운동해줘야 할 부위는 적어지지만 더 강도 있게 조져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해당 부위를 키워줄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수많은 운동 중에 가슴 운동은 뭘로 하고 등 운동은 뭘로 해야 가장 빠르게 벌크업이 되는지 그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중급자 단계라고 가정하고 가장 빠르게 벌크업을 할 수 있는 부위별 운동을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슴 운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초보자에게는 체스트 프레스 머신을 추천했지만 여러분이 중급자라면 사실상 벤치프레스 하나에 몰빵해도 무방합니다. 이때는 인클라인, 디클라인 벤치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플랫 벤치 프레스 하나면 끝나는데요. 중급자 수준에서는 벤치프레스의 중량을 적극적으로 늘려주기만 해도 가슴이 전체적으로 충분히 잘 먹습니다. 딥스 정도만 추가한다면 아랫가슴을 더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벤치프레스는 8에서 12의 반복 횟수가 가능한 무게로 5세트를 수행하는 것이 스탠다드이긴 한데요. 이때는 세트 간 2분 정도 휴식을 두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상체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등 근육을 공략해 보겠습니다. 풀업이 최고의 등 운동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풀업은 어떤 특정 부위가 아니라 광배근을 중심으로 모든 등 근육의 자극을 세려줄 수 있습니다. 물론 풀업이 최고의 등 운동이긴 하지만 수직 운동이라는 한계점도 있기 때문에 수평 운동을 추가해주면 등을 더욱 두께감 있게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원암 덤벨 로우가 제격입니다. 덤벨 로우는 한쪽씩 가동 범위를 크게 가져가므로 광배근을 끝까지 수축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등 운동을 할 땐 악력이 털려서 등 근육보다 전완이 먼저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런 킥 그립 타입의 스트랩을 사용하면 악력을 보조해주고 그립을 단단히 잡을 수 있어서 중량을 빡빡 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등 근육의 활성도에 대한 연구에서 당기는 운동 시 스트랩을 착용했을 때 전완근의 참여는 줄어든 반면 등 근육의 참여도가 현저하게 증가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최근 이런 킥 그립 방식의 스트랩은 사용이 간단하고 의외로 그립이 단단해서 랩풀다운, 케이블 로우, 데드리프트 등 모든 당기는 종목에서 두루두루 사용되고 있습니다. 킥 그립 스트랩에 대한 정보는 아래 설명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업은 최대 반복 횟수의 대략 70에서 80%의 강도로 5세트를 세트 간 2~3분의 휴식을 두고 진행하고 원암 덤벨 로우는 좌우 각각 8에서 12의 반복 횟수가 가능한 무게로 4에서 5세트 수행하고 2분 정도 휴식을 갖기를 권합니다. 이와 같이 가슴과 등을 마쳤다면 이제는 어깨와 팔 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초보자 때 머신 프레스로 어깨 근육의 감각을 길렀다면 이제 바벨 밀리터리 프레스의 중량을 적극적으로 늘려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프레스류의 운동은 어깨 전체를 활성화하지만 아무래도 자극이 어깨 전면에 몰빵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어깨 측면은 역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어깨 후면은 원암 리버스 플라이만한 운동은 없을 것입니다. 밀리터리 프레스와 사레레는 10회씩 5세트 수행하고 세트 간 1~2분 휴식을 갖고 원암 리버스 플라이는 중량을 더 낮춰서 좌우 각각 12회씩 5세트를 수행하고 세트 간 2분 휴식을 갖기를 권합니다. 어깨 후면이 푹 꺼지면 바람 빠진 공 같으니까 절대 빼먹지 말자고요. 이번엔 팔 근육을 키워보겠습니다. 옷 밖으로도 보이는 부위니까 빼놓을 수 없죠.
이 도구는 역시 바벨 컬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덤벨 컬까지 추가하면 시각적으로 이 도구의 역할을 보조하는 상완근과 요골근 같은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어서 훨씬 완성도 있는 이 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벨 컬은 6에서 8에 가능한 중량으로 5세트를 하고 이어서 해머 컬을 12에 5세트 수행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3두근의 경우 덤벨 오버헤드 익스텐션과 로프 푸시다운 각각 8에서 12에 가능한 중량을 설정해서 5세트 수행해주고 세트 간 1, 2분 휴식을 두기를 권합니다. 이번에는 상체 운동의 마지막인 복근 운동입니다. 앱스 롤아웃과 행잉 레그레이즈는 복근의 근전도 검사에서 항상 1, 2위로 거론되곤 합니다. 롤아웃은 상체가 펴졌다 접히는 과정에서 복직근과 내부의 복행근 전체에 저항이 걸리고 사선 방향으로 틀어서 진행하면 복사근까지 자극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효과적인 복근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벽과 가까운 거리를 두고 10회 1세트 정도 워밍업을 해주고 점차 거리를 늘리면서 8회, 6회, 4회씩 횟수를 줄여나가면 안전하면서도 강도를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행잉 레그레이즈는 복부 전체에 엄청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엔 무릎을 굽힌 행잉 니레이즈로 10회 5세트를 수행하다가 강도를 높여 행잉 레그레이즈로 10회 5세트를 수행하는 걸 권합니다. 죄송하지만 하체에 있어서 스쿼트 말고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쿼트만으로 충분한 볼륨감을 만들 수 있으나 하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략하려 한다면 레그컬과 레그 익스텐션을 조합하면 허벅지의 앞뒤를 쫙쫙 갈라줄 수 있습니다. 스쿼트는 6에서 8의 반복 횟수가 가능한 중량으로 5세트를 수행하고 세트 간 3분 이상 충분한 휴식을 갖고 뒤이어 레그컬, 레그 익스텐션을 추가한다면 각각 12에서 15회씩 5세트 수행해주기를 권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본격적인 벌크업을 위한 운동 순서와 체격 변화에 특화된 운동 종목들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린 운동들을 조합해서 여러분의 루틴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동안 마구잡이로 운동을 해왔을 때보다 분명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것이고 훨씬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운동 정보를 핵심만 추려서 요약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절대 놓치시는 일이 없겠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